안녕하십니까. 3월 28일자 심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73페이지 3-9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핵은 세포의 조절 중추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세포의 핵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궁극적으로 조절하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죠. 핵막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핵막 사이에는 핵공이 이렇게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핵과 세포질 사이의 의사소통은 중심에 터널을 가진 긴 단백질 복합체인 핵공, 핵하고 이제 포 사이의 복합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이온과 작은 분자는 이 복합체가 열려 있을 때 이 터널을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단백질과 RNA는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에 의해서만이 이동할 수 있다. 즉 능동적인 수송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의존성 때문에 세포는 DNA와 같은 큰 분자가 핵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고 여러가지 효소에 대한 세포질과 핵 사이의 양방향 이동을 또 제한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DNA와 연관된 염색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한 핵은 한 개에서 많게는 4개의 어둡게 염색되는 물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DNA,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고, 이는 리보솜에 필요한 RNA의 합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RNA 합성에 관여하는, 즉 DNA의 유전 정보를 RNA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RNA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와 연관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단백질의 합성과 변형 그리고 포장의 과정이 세포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제목이 단백질 합성 과정은 세포 내 구획화를 증명해 준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3장의 제목이 구획화였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은 핵에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mRNA,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로 전달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핵공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mRNA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3번과 2번 경로로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2번 경로를 보게 되면은 mRNA는 핵을 빠져나와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 붙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분력, 단백질 합성을 시작이죠. 그 다음 3번을 보게 되면은 일부 단백질은 자유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서 세포질로 방출되거나 특정 세포 내 소기관에 표적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2번 경로로 가는 것은 밑에 쭉 보세요. 5번, 6번, 7번, 8번, 9번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중에서 세포 내에 필요한 게 있고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뭐 호르몬 같은 것들, 뭐 그로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세포 내에서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은 세포질에 리보솜이 결합하는데 그 리보솜이 세포체와 격리되어 있는 세포질에 프리하게 존재하는 곳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게 되면은 조면세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은 단백질을 포장시키기 위해서 조면세포체 내강으로 운명을 지시한다. 자, 여기서 단백질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항상 세포질에 존재하는 리보솜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의 아미노산 서열이 세포체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3번과 같은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계속 단백질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정에 의해서 4번과 같이 세포체에서 만들어져야 될 단백질이다. 그러면 세포체로 이동하여서 세포체 안쪽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5번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체의 내강을 통과할 때 또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1차 구조였던 것들이 2차 혹은 3차 구조로서 이렇게 바뀌면서 운반소포 6번이 되겠습니다. 운반소포에 이동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골지체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골지의 시스테나가 세포막 쪽으로 또 이동하게 되겠고요. 8번 일부 소포는 시스테나에서 잘려 나와서 회귀적 또는 거꾸로 돌아가서 또 골지체 역할을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일부 소포는 잘려 나와서 리소솜이나 저장 소포가 되기도 해요. 또 10번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분비소포가 세포 밖으로 내용물적 단백질을 분비하는 과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어스타한테 넘어갔어요. 75페이지 4번으로 갑니다. 몸의 조직으로 갑니다. 몸의 조직 두 번째 테라그래프 볼까요? 두 번째 테라그래프에 보니까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히스톨로지 조직학에서 또 이렇게 잘 배우게 될 것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이런 것들을 토픽으로 하는 것이 조직학의 내용이 되겠고 4-1로 갑니다. 세포의 기질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생략의 한 챕터에서 다룰 것인데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세포에서 합성되어서 분비되는 세포 외 물질, 이것도 우리가 통틀어서 세포 외 기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기질의 기능은 단지 세포들이 결합해 있도록 하는 어떤 비활성 물질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또 그런 개념이 사라졌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많이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특히 기질이 성장과 발달해서 세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기능을 하더라. 그리고 몸 전체로 암세포가 전이되는 과정 혹은 만성 신부전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상태가 바로 이 기질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의 기질의 구성은 조직마다 다르고 한 조직의 어떤 기계적인 성질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양과 또 견고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 기질은 크게 프로테오글라이칸 그 다음에 불용성 단백질 섬유라는 두 가지 어떤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테오글라틴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 사슬에 단백질이 공유되어 있는 당 단백질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파이브로넥틴, 라미닌과 같은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불용성 단백질 섬유는 기질의 세포를 고정시키고 또 기질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기질과 세포막 또는 기질과 세포 골격 단백질 사이의 연결은 세포와 외부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밑에 테라그래프 신경이나 근육, 여기는 이제 기질이 많이 없는 부분에 해당해요. 그렇지만은 기질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의 소수의 기질들은 또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뼈, 혈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결합 조직을 함유하는 기질이 굉장히 풍부한 것들이죠. 또 기질의 농도는 수분이 많은 것과 견고한 것, 다시 말해 양적인 차이점, 성분적인 차이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 세포이염 쪽으로 갑니다. 세포이염으로 세포가 연결되어서 조직이 형성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세포 접착, 셀 어데이전 상태, 이 상태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세포이염이라는 좀 더 영구적인 형태로 발달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셀 어데이전 모레큘, 세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인자들,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막 통과 단백질로서 세포이염과 일시적인 세포의 접착에 모두 필요한 것들인데, 밑에 있는 표 3-3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세포 접착 분자, 자, 카드헤린, 인테그린,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계 세포 접착 분자, 셀렉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헤린 같은 경우에는 부착이염, 데스모종과 같은 세포의 사이 이염에 관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칼슘 의존적으로
작동한다. 카드이라면은 칼이라면 이제 칼슘과 연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인테그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 기질 이염에서 주로 발견되고 이 또한 역시 세포 신호로도 작용한다.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계 세포 접착분자니까 신경세포 접착분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들은 신경계의 발달 동안에 신경세포의 성장에 관여한다. 세로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일시적인 세포 이염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접착분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과서 돌아왔어요. 캠, 캠은 셀 어데이션 모레큘의 약자입니다. 캠에 의해서 매개되는 세포 또는 세포 기질 사이의 접착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살펴봤던 면역 글로불린 세포 접착 분자에서 나와 있는 N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캠 안에 앞에 N, 이 너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버 셀 어데이션 모레큘의 도움으로 기질을 가로질러 빠져나간다, 얻어나간다. 그 다음 세포 접착은 백혈구가 순환에서 빠져나와서 감염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면역 반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혈소판 덩어리가 손상된 혈관에 또 붙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에서 보듯이 세포 접착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 접착 분자 캠은 기질과 사이의 결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합력이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강한 세포 이염 기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이 여기에 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신하는 이염이라고 communicating junction 이렇게 얘기하네요. 폐쇄 이염, 말 그대로 아주 그냥 폐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앵크리지 하는 때 관여하는 이런 것들도 관여하더라. 그래서 척추동물에서 교신하는 이온은 틈새 이염이 되겠고, 척추동물에서의 폐쇄하는 이염은 세포 사이의 물질 이동을 제한하는 데 관여하는 밀착 이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형태의 이염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먼저 왼쪽에 보니까 세포 이염이라 해가지고 크게 메뉴에 보니까 기능, 소통, 폐쇄, 고착.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세포와 사이에, 혹은 세포와 기질 사이에. 고착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 그 다음에 세포와 기질 사이에도 존재하지만, 소통과 폐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어 소통, 폐쇄, 이런 것들이 세포 이염과 연관되기 위해서는 틈새 이염, 밀착이염, 부착이염, 데스모좀 이런 것들로 다시 구분할 수 있고, 세포와 기질 사이의 이염은 집중 접착이라든지 헤미 데스모좀 이런 걸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런 유형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의 이름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틈새 이염에서는 틈새 이염이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커넥신이라고 붙여진 단백질요. 그 다음에 밀착 이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딘이나 혹은 오클루딘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백질, 그 다음에 부착 이염이나 데스모점은 카데헤린, 그 다음에 집중 접착이나 헤미 데스모점 같은 경우는 인테그린이라고 붙여진 이름의 단백질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골격 섬유로서 보게 되면은 밀착 이염, 부착 이염, 그 다음에 집중 접착, 이것들은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중으로 관여하고 있고, 데스모점이나 헤미데스모점은 필라멘트형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지 않겠고요. 세포 기질 사이에서 집중 접착에는 피브로넥틴 같은 거, 그 다음에 헤미데스모점 같은 경우에는 라미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단백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그 그림에서 예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보게 되면 세포이염은 틈새이염, 밀착이염, 고착이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A 같은 경우가 이제 틈새이염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고, B는 밀착이염, 그 다음에 D는 데스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러한 그림은 아래에 있는 현비경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모식적으로 표현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틈새염하고 밀착이염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포 1, 세포 2 사이에 있는 이염이죠. 세포 기질이 있고, 자, 틈새염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커넥신 단백질 거기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밀착이염은 클라우딘이나 오클루딘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백질들이 밀착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다. 그 다음에 데스모준 같은 경우에는 카데흐린이라든지 당 단백질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틈새염 봅시다. 갭 정션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요. 가장 단순한 세포 사이의 이염입니다. 세 번째 줄, 직접적이고 빠른 세포 사이의 교신을 가능하게 한다. 자, 커넥신이라고 하는 원통형 단백질이 서로 결합하여서 중심에 좁은 터널을 가지고 있는 속이 빈, 자, 우리 방금 봤던 그림 보게 되면 가운데 그런 호를 형성하고 있었죠. 통로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자, 이 터널은 개폐가 가능해서 작은 분자와 이온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틈새염은 화학신호와 전기신호가 하나의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빠르게 이동할 때 주로 이 틈새염을 사용하는데요. 한때는 특정 근육이나 신경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은 간이라든지 이자, 난소, 갑상샘을 포함한 많은 조직에서 틈새이염을 통해서 화학 및 전기신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 밀착, 딱 붙어 있다는 타이트한 느낌, 타이트 정션이라는 거고요. 일종의 폐쇄, 이동을 제한하는 데 관여하는 이염입니다. 좀 전에 봤듯이 클라우딘, 오클루딘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백질들이 서로 융합하여서 장벽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러 생리현상과 마찬가지로 밀착이염의 장벽 성질 또한 역동적이다 이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장관과 신장에 있는 밀착이염은 대부분의 물질이 외부와 내부 환경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밀착이염이란 되겠고, 이러한 물질들이 몸 안팎으로 드나드는 것을 조절한다. 결국은 조절이죠. 그 다음 밀착이염은 소위 혈내 장벽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한다. 그다음 고착이염, 이것은 세포가 서로 붙어 있게 하거나 혹은 세포와 기질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게 하는데 관여하는 것들을 우리 고착이염 이렇게 얘기하고요. 척추동물에서 세포 고착이염은 세포 내 공간을 가로질러서 서로 연결시키는 세포 접착 분자인 카드헤린, 왼쪽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세포 기질 이염에는 인테그린 이런 것들이 캠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아래 트라그래프요. 고착이염은 조직이 기계적 힘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세포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또 세포를 함께 붙들어주는 단추 혹은 지퍼에 비교되기도 한다. 자, 3-8D 조금 전에 봤던 데스모좀 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결속된 카데어린 단백질이 얼마나 지퍼의 톱니와 유사한지 그림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고착성 세포 이염의 단백질 연결은 굉장히 강하고 채강 내층과 피부에서 종이와 같은 조직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비틀어져서 생길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데 관여하고요. 그렇지만 고착이염의 강한 단백질 섬유는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를 자극하는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긁히는 자극으로 인해서 다른 피부층과 연결하는 단백질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고, 거기에 이제 물집이 생기게 되는, 여러분들 신발을 뭐 새로 사서 신는다든지 할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고착이염으로 결합된 조직은 마치 나무 울타리와 같아서 발뚝 사이에 틈새가 있어서 그 공간을 통하여 울타리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세포 사이의 물질 이동은 주변 분비 경로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밀착이염으로 결합된 조직은 좀 더 단단한 벽돌 담장과 같아서 거의 어느 것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벽돌 사이를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세포 고착이염은 부착이염이나 대스모조음의 형태로 형성이 되는데, 자, 부착이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왼쪽에 우리 방금 살펴봤던 아래쪽 그림의 오른쪽 아래쪽 그림입니다. 3-8E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접한 세포의 액틴 섬유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쭉 3-8 오른쪽 아래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그 다음에 데스모좀은 세포 골격의 중간 필라멘트에 연결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데스모좀은 가장 강력한 세포 이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희미경에서 밀집된 단백체 또는 플라크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세포를 연결하는 부위의 세포막 바로 안쪽에 있다. 정답 촬영을 했고요. 세포 기질 고착 이염에도 두 종류가 있다. 헤미데스모좀, 이것은 강한 이염 중의 하나로서 세포 골격의 중간 필라멘트를 우리 왼쪽에서 봤었죠. 라미닌과 같은 섬유성 기질 단백질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중 접착은 세포 내 액틴 섬유를 피브로넥틴과 같은 기질 단백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와 기질 사이의 이염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세포 이염의 손상은 여러 질병과 그 다음에 암의 전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암이 이제 전이되기 위해서는 세포에서 이탈되어서 자유로운 세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포 이염이 파괴되거나 형성 능력이 없어지는 질환은 피부의 물집과 같이 형태가 변형이 되고 또 통증의 있는 증상, 여기 염증성 반응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질환 하나가 몸이 자신의 세포 이염 단백질을 공격하는 상태인 천포창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천포창. 지금 이 천포창의 정의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하여 두었습니다. 이 천포창이라는 것은 피부와 점막에 수포를 형성하는 만성 물집이 만들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신발 하나 잘못 새로 사시어도 생기는 물집이 얼마나 통증스럽습니까? 이 천포창이라는 것은 만성적인 물집 질환으로서 몸 전체에 이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결국 이제 데스모좀 구조 단백질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호시에는 두 번째 테라그래프 보게 되면 데스모좀 그 중에서 데스모글레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데스모글레인. 이것이 공격받아서 자가 항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질 형성 세포가 여기에 이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틈새 이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수포가 발생하면서 아주 강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테라그래프요. 고착 이염이 소실되는 것은 암세포를 몸 전체로 퍼뜨리는 메타스타시스 과정에 느끼게 한다. 암세포는 카데린 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착 이염의 성질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잘 분리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이호세포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암세포가 원래 있었던 조직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프로테아제라고 알려진 단백 소화 분해가 분비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질 분해 요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름을 보니까 매트릭스 기질이죠. 메탈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프로테이즈,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소죠. 기질 틈새를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속성 이온이 필요한 효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MMP라 그러는데요. 결국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이 솔리드 튜머라고 하는 고형암 세포가 혈액을 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장기로 이동할 때는 세포 기질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죠. 세포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성 물질들이 많죠. 그것들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분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트릭스에 길을 만드는 것과 같죠.
암세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밀림에 갈 때 나무를 잘라서 나가듯이 하는,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질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 기질을 녹여서 탈출한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자,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침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륜, 인베이전이라고 그러죠. 침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혈관 근처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혈액으로 이제 딱 빠져나와서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MMP의 효소의 활성을 막는 방법 중에, 그래서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죠.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세포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조직이 되었는지 이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몸에 존재하는 4가지 유형,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